제1막 제국의 아침 새벽 5시 집무실 서울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각 강인석의 눈은 이미 떠 있었다. 창밖엔 잿빛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63빌딩의 불빛도 한강의 윤곽도 뿌옇게 번진 채 도시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사랑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이 시각만큼은 세상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강인석은 집무실 소파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엔 어젯밤 비서실장이 올려둔 계열사 보고서 5권이 쌓여 있었다. 표지엔 각각 다른 회사 이름이 박혀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숫자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됐다. 강그룹, 재계 서열 4째, 계열사 22개, 임직원 43,000명. 강인석에게 그건 숫자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책임이었다. 잠 못 드는 이유였다. 새벽 5시 22분 인물 묘사. 70이 가까운 나이라는 걸 강인석의 외모에서 읽어내기란 쉽지 않았다. 흰 머리카락이 절반을 넘었지만 한 올 한 올이 단정하게 뒤로 넘어가 있었고 양복은 이른 새벽인데도 구김 하나 없이 갖춰 입혀져 있었다. 허리는 조각처럼 꼿꼿했고 손은 두껍고 단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을 압도하는 건 눈이었다. 30년 넘게 재계를 헤쳐온 눈.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의도를 읽어버리는 눈. 분노할 때도 기뻐할 때도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눈. 비서실 직원들은 그 눈을 회장님의 온도계라 불렀다. 눈이 차가울수록 화가 났다는 뜻이었다. 새벽 5시 47분 비서실장 등장. 노크 소리는 3번. 언제나 3번이어야 했다. 비서실장 윤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허리를 숙였다. 15년을 강인석 곁에서 일한 그는 회장의 기분을 체온으로 읽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오늘 아침 실내 온도는 차가웠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인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턱을 한번 끄덕였다. 오전 10시에 재무이사 보고 12시에 외부 오찬, 오후 2시에 서울 로얄 팰리스 호텔 현장 점검이 있으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인석이 서류를 덮었다. 윤태준은 그 소리에 어깨를 고추세웠다. 오찬 취소해라. 오후엔 차 한 대만 빼라. 수행원 없이 간다. 호텔 점검 말씀이십니까? 경호팀 없이는 없이 간다고 했다. 윤태준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이 혼자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새벽 6시 독백. 윤태준이 물러난 뒤 집무실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강인석은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손을 얹었다. 유리는 차가웠다.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들 강준혁의 아내, 며느리가 서울 로얄 팰리스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시아버지가 오너라는 사실을 직원 단 한 명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강인석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황당했다. 그 다음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 한켠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오늘 오후 2시 그는 그저 보러 가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안개 너머로 서울이 천천히 재임하. 로얄 팰리스의 하루. 오전 7시 20분 호텔 직원 입구. 서울 로얄 팰리스 호텔의 직원 출입구는 지하 1층 주차장 옆 좁은 통로에 있었다. 손님들이 드나드는 대리석 형광관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꽂히는 복도, 유니폼 냄새와 세탁소 냄새가 뒤섞인 공기. 한서아는 매일 이 통로를 지나며 하루를 시작했다. 출근 카드를 찍는 시각은 언제나 정시보다 40분 일렀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농담처럼 말했다. 팀장님, 혹시 여기 사세요? 한서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출근이 제일 빠른 사람이 퇴근도 제일 늦잖아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담이었다. 그녀는 이 호텔에서 가장 일찍 오고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전 8시 팀 조회. 고객 서비스팀 아침 조회는 8시 정각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팀원은 모두 12명. 나이도 경력도 제각각이었다. 입사 3개월 차 신입부터 호텔 경력 15년의 베테랑까지. 한서아는 그들 앞에 서서 오늘의 VIP 투숙객 명단을 읽었다. 오늘 체크인 VIP 5분. 모두 사전 요청사항 숙지하셨죠? 304호방 여사님은 오후 3시 전에 객실 정비 완료해 주시고 펜트하우스 투숙객은 저녁 6시에 전용 다이닝 연결됩니다. 주방팀이랑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녀의 말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명확했다. 팀원들은 군말 없이 메모했다. 조회가 끝날 무렵 신입 직원 이지수가 손을 들었다. 팀장님, 오늘 오후 최 대표님 예약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제부터 요청사항이 계속 바뀌어서요. 한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맡을게요. 지수 씨는 다른 팀원들 서포트해 주세요. 이지수는 안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10시 로비 순찰. 한서아의 오전 루틴 중 하나는 로비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서류를 들고 이어셋을 낀 채 걸으면서 동시에 3가지를 했다. 팀원과 무선 교신, 로비 상태 체크, 투숙객 표정 읽기. 콘시어지 데스크 앞에서 지도를 펼치고 헤매는 외국인 노부부를 발견하면 먼저 다가갔다. May I help you? Where are you trying to go? 노부부는 반색하며 경복궁 가는 길을 물었다. 한서아는 지도에 직접 펜으로 표시해주고 택시 대신 지하철을 권했다. 더 빠르고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로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40분이 지나서야 팀장실로 돌아왔다. 그 사이 불만 고객 응대한 건, 분실물 접수한 건, 직원 간 갈등 중재한 건을 처리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들이었다. 오후 12시 점심 없는 점심시간. 정오가 되자 팀원들이 335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팀장님, 오늘은 같이 드시죠. 어제도 안 드셨잖아요. 한서아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먼저들 가요. 나 잠깐 서류 정리하고 갈게. 팀원들이 사라진 뒤 그녀는 팀장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점심이 아니라 오후 일정 검토였다. 오늘 오후 2시 최병욱 대표. 사전에 들어온 정보만 3장이었다. 요구사항 변경 횟수 7번. 직전 방문 시 불만 민원 2건. 담당 직원 교체 요청한 건. 한서아는 서류를 읽으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다. 어떤 말이 나올지, 어디서 막힐지, 어떻게 풀어낼지.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서랍 안쪽에 있던 에너지바 하나를 꺼내 먹으며 한서아는 생각했다. 오늘도 잘 버텨내면 된다. 그게 전부다. 오후 1시 30분 동료의 시선. 팀원 중 가장 연차가 높은 박성민 과장은 한서아와 같은 팀에서 3년을 일했다. 처음엔 나이도 어리고 낙하산인 줄 알았다. 호텔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다. 배경 없이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한서아에게서 배경의 냄새는 나지 않았다. 가장 힘든 손님을 자기가 맡았다. 가장 늦게 퇴근했다. 회식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아니었다.
팀원 누군가의 실수가 민원으로 이어졌을 때 그녀는 자기 일처럼 나서서 수습했다. 박성민은 어느 날 후배에게 말했다. 한 팀장님 배경 같은 거 없어. 저 사람은 그냥 저 혼자 저렇게 된 거야. 후배가 물었다. 어떻게 알아요? 박성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배경 있는 사람은 저렇게 무릎 꿇고 일 안 해. 그 말이 복도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